안녕하세요. DM코리아 운영자 박사부입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조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2012 버전부터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명령어 중 하나입니다. 물론 2012 버전이라고 하면 이제 엄청 오래되어서 거의 대다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명령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시험 관련보다는 실무에서 적용하면 엄청 좋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수업이 진행이 되어서 영상 업로드가 좀 뜸할 수 있어요. 부탁을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을 많이 주신다면 제가 주말에 다른 부수입이라든지 또는 쉼 없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이고, 만들어 놓지 않았네. 자,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해볼게요. 이 조인이라는 명령어는요,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이렇게 100이라는 정사각형, 가로 100, 세로 100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 봤는데 알리시, 렉탱으로 만들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폴리선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폴리선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명령어들은 폴리곤이나 또는 렉탱 이런 기능들이죠. 자, 여기서 조인은 일단은 얘를 분해를 시켰습니다.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다시 J 입력해서 실행하면 이게 조인이 되는 기능이에요. 조인이 된 이 폴리선과 일반 선의 차이 선택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일반 선은 중간점을 보시면 똑같은 그립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우측에 있는 이 폴리선 같은 경우는 길쭉한 선이 되어 있죠. 자, 요런 차이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 조인을 꼭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량의 차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저에게 딱 알아봤는데 제가 선택한 일반적인 선분들은 각 시작점과 끝점마다 좌표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몇인지 x증분과 y증분 등등등 해가지고요. 이렇게 시작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용량이 더 커져요, 실제로. 그리고 폴리선 같은 경우는 폴리선을 하나로 딱 묶어 놓잖아요. 물론 점의 위치가 따닥 지정이 되어 있고 둘레가 나오고 면적이 더 나오니까 이게 용량이 더 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서는 C 언어로 얘네들이 딱 잡아놓은 게 이 폴리선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선이 나뉘어져 있으면 객체를 하나마다 따로 기록을 해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더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라인이라고 적혀 있죠? 폴리선이 아닌 일반 라인으로만 만들었을 때 용량입니다. 여기 2000kB가 넘죠.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인데 제가 조인을 해가지고 폴리로 바꿔놓은 용량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용량이 확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블록, 나중에 블록이라는 기능도 알려드릴 텐데 지금 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시험 관련으로만 올리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블로그라는 내용을 좀 아주 나중에 실무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때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C라고 하면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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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 자바 등등등 이 컴퓨터 언어가 있죠. 그걸 통틀어서 그냥 C라고 할게요. C라는 기능 중에 이제 여러 기능 중에 보면은 컴포넌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컴포넌트는 이제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용량 확 줄여주는 인스턴스 개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록을 하게 되면
얘는 용량이 더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 1kB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위에는 그냥 폴리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조인으로 결합을 시켜서 폴리선으로 만들어주고 블록을 잡았을 때 용량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일반 라인으로 블록을 잡았을 때 용량입니다. 일단 블록이 되어버리면 라인이든 그리고 폴리선이든 용량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1kB가 나중에 용량이 부품도가 뭐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면 차이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자, 우선은 저희가 이 폴리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이것만으로도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이고, 여기 또 다시 지금 넘어가고, 저건 나중에 좀 이따가 시간이 좀 빨리 끝나겠다 싶으면 자, 영상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join이라는 명령어하고 그리고 폴리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폴리 에디트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이 폴리 에디트. 자, 이 폴리 에디트 같은 경우는 2011 버전까지는 핵심 명령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중요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 방법에 따라서 틀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폴리로 변환할 때는 이제 폴리 에디트를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자, 이게 분해한 다음에 조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옛날 9 버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 많은 선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폴리 에디트를 실행해 가지고 이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폴리 에디트에서 Y를 눌러주게 되면 얘는 이제 폴리선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선을 폴리선으로 전환하다. 이렇게 전환을 하면 명령어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옵션이 바로 나옵니다.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라고도 따로 있죠. join 들어가고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 주어야 폴리선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획기적으로 그냥 분해했다가 저희가 결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join을 하게 되면 폴리선으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으로 변했다는 거죠. 저희는 이걸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되고요. 어제 제가 이거 영상을 안 올리려다가 어제 새벽쯤에 누군가가 그 문의 댓글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부랴부랴 만든 건데요. 어떠한 이 폴리선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폴리선은 나중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조인해 버리면 폴리선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선을 만드는 방법은 폴리라인이라고도 있죠.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100, 그리고 100, 그리고 100, 그리고 닫기 해주시면 폴리선이 돼버리죠. 자, 폴리선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 선을 만들어서 조인을 하거나 또는 9버전 방식으로는 일반 선을 만들어서 폴리 에디트에 들어간 다음 조인으로 만들거나 또는 폴리라인으로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을 쭉 만들어서 이제는 그냥 만들었죠. 선으로 조인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폴리선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침대라든지 이미지를 따가지고 폰 따가지고 가져가서 뭐 컬러링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이제 폴리선이 훨씬 이롭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조인이 됩니다. 조인이 되는데 요거는 그 어제 문의 주신 분에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그냥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만 만들게요. 자, 이것도 조인을 할게요. 조인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선택을 해서 수정 작업하기도 편리합니다. 이게 분해가 돼 있잖아요. 분해가 돼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따로따로 나뉘어지니까 한 번, 두 번 또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뭐가 많이 겹쳐 있다면 선택하기 힘들죠. 근데 조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클릭만 해도 무방하게 모든 형상이 선택이 되니까 하나의 이제 조립품으로 떼가지고 저희가 이 수정 작업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얘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에다 그냥 대충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아니다. 저기로 그냥 줄여버리자. 예. 자, 이렇게 배치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폴리선이 되어 있으면요. 어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어뢰를 진행을 하고 경로를 선택하면 얘가 이상하게 휙 돌아버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핑핑핑핑 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폴리선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그래요. 폴리선이 이제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저희가 어떠한 경로를 쓸 때는 얘가 폴리선이 돼 있으면 이 폴리선 경로 자체를 그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쓰면 안 돼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폴리선, 조인 간단하죠?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옛날 기능으로 본다면 원래 조인이라는 기능은 요 기능밖에 없었어요. 뭐 이렇게 겹쳐 있다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거나 아이고 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인을 해주고 정석으로 쓰는 방법은 조인을 먼저 실행하고요. 원본을 하나 선택하고 이 결합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결합이 돼 버리죠. 저희가 작도를 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하게 동일선상에 있는데 끊어져 있는 선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선분이라거나 또는 중첩되어 있는 선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걸 하나 이렇게 합쳐주는 게 join이라는 명령어를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뭐 오버킬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나중에 들어오게 됐죠. 정식으로 리스로 있다가. 자, 일단은 이렇게 join이라는 명령어는 원래 기능은 여러 개의 선분을 동일선상에 있는 선분을 하나의 선분으로 결합해주다라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폴리선으로 변환되는 기능까지 생긴 거죠. 이렇게. 근데 폴리선을 변환을 할 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선상의 선분은 선택을 하면 폴리선으로 변하지 않아요. 얘가 축이 다른 선분이 있어야지만 폴리선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폴리선이 되는 거죠. 이건 뭐 트림으로 이렇게 쓱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 에디터를 활용해가지고 폴리선을 변환한 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선 하나 있고 여기서 선 하나 찍어주고 선택해서 조인해버리고 그리고 트림으로 그냥 툭 잘라버리고 선택하면 폴리선이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폴리 에디터가 자동 실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폭을 입력해가지고 뭐 10을 주겠다. 그럼 이렇게 폭도 줄 수 있고요. 또는 일반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만들 때 모래사장 같은 거 만들 때도 조인을 해주면 바로 조인 되고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폴리 에디트가 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스플라인 해주시면은 이렇게 스플라인 되어가지고 물결 모양이나 또는 화단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수정 작업하기도 이게 더 좀 편해요. 이렇게 점으로 움직여가지고 스플라인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비곡선화. 그러면 이렇게 변하고요. 요 정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 에디트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선 조인이 이 폴리선으로 결합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축이 다른 선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분은 아무리 선택을 해도 얘는 그냥 하나의 선분으로 결합만 해준다. 이것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join이라는 명령어가 되게 간단하고 이 사용 방법이 너무나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야 너무 간단한 거잖아 굳이 써야 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join이라는 명령어는 핵심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제가 치니까 짬짬이 내가지고. 시간도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폴리라는 기능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설정을 바꿔놔가지고 여기서 바로 열겠습니다.
자, 이 폴리 열어볼게요. 그냥 단순히 제가 다각형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각형 만들고 일정 간격으로 쭉 복사한 겁니다. 쭉 복사를 해가지고 저장을 했을 때, 자,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폴리선이 되어 있죠. 폴리선이 되어 있는 형상물은 용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폴리선이 아닌 다른 걸 열어볼게요. 처리가. 자, 여기서 이제 일반 라인으로 열어볼게요. 일반 라인 같은 경우는 폴리선이 아닌 다 분해가 되어 있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자, 분해가 되어 있는 형상이고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개수도 동일하고요. 개수도 동일한데 여기에서 용량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야. 자, 블록이라는 개념도 알아볼게요. 자, 블록이라는 개념은 보시면, 자, 일단은 이 둘 다 그냥 열을까요? 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주요월드 했을 때, 주요월드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블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도 하나의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요, 얘는 폴리선이 되어 있죠. 폴리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저처럼, 저는 이거 설정을 다 바꿔놔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보면 더블 클릭하면 회색 화면에다가 블록 에디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반 선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용량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엄청 크진 않지. 이게 나중에 커져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폴리선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량을 최적화하다.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셨다가 폴리선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지붕 물매 같은 거 보셨죠? 경로를 쓸 때는 그냥 일반 선으로 두시고요. 근데 이 폴리선을 바꿔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이점이 된다. 그리고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꼭 써야 됩니다. 실무에서 블록 쓰시는 분들은 있으시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블록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부 참조라고 봅니다. 내부 참조. 그리고 3D 모델링에서 특히나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그룹이 있고 컴포넌트가 블록이에요. 자, 거기서 말하는 그 그룹은요, 캐드에서 쓰이는 그룹하고는 완전히 뜻이 틀려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그룹을 꼭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걔네들은 솔리드 모델링으로 변환시켜주다 또는 서페이스로 하나로 묶어주다 뭐 이런 개념인데, 서페이스 또는 솔리드 모델링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지 단순히 묶어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캐드에서는 그냥 단순히 묶어주는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저희는 블록을 위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영상이 한 18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엄청 긴 거예요. 긴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테스트까지 교육기관에서는 안 보여드려요. 왜냐?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저는 길잡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직접 자신이 그냥 만들어서 보면은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 블로그 쓰는 게 더 좋구나. 무엇 쓰는 게 좋구나. 그래서 이 방법을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테스트 해보는데 아주 쉬우실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건 이 용량을, 파일 용량을 한번 비교해보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음도 심하고 발음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한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